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재윤경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윤경입니다. 이야, 아우라가 여전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재윤경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람. 예를 들면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 그 전에는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그 전에는 에듀면이 대표이사.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 당시 대선 주자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했던 바로 그런 자원이세요. 근데 재윤경 의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딱 픽하는 순간 다 무너졌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설마요. 진짜. 네. 자, 여러분 재윤경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똑똑하신 분으로 유명했죠. 한참 동안은 재윤경 전 의원이 경기도에서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잘 안 보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간에 뭐 했나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데 일단 최근에 낸 소설책을 한번 볼게요. 3번 속은 땅. 소설책이에요. 일반 보통 이제 출마용으로 했다기보다는 네. 소설 쓰는 거 제가 2번 봤어요. 2번. 네. 옛날에 추미애 네. 소설로 쓰셨고 지금 이거 뭐예요? 여기 보면 부제목에 무능과 기만이 남긴 15년을 상상하다. 그리고 여기 띠지에 보면 이게 있어요. 하이퍼 리얼리즘 블랙 코미디 가상 정치 소설. 나는 오늘 무능의 기록을 찢겠다고 결심했다. 왜 소설을 쓰신 거예요? 일단은 하동에 있는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한 200만 평 되는데요.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그 안에 얽힌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째 뭐 경제자유구역청에 속한 뒤로 계산하면 한 30년째 버려진 땅인데요. 그 산단을 둘러싼 3분의 군수님이 예, 정말 숱한 약속을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숱한 거짓말을 들은 거죠. 사실 그 MOU만 42조 원어치를 했습니다. 그 땅에. 다 공수표구나 근데. 네네. 본계약으로 이어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조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면 너무 많으면 너무 복잡해서 부조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하동 국민들은 왜 이토록 이 땅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경제의 낙후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이게 조금만 한 5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소설로. 네, 소설로 써보자. 야, 대단하시다. 네. 보통은 이제 사실 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소설을 쓴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이 스필과는 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구나. 이게 이러고 있잖아요. 재윤경 그러면은 그냥 서민을 위한 정책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도 채권 이력 제도, 금융회사 부실 채권 매각 규제, 채무 독촉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 정비,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 기능 강화. 근데 사실 이게 금융 쪽 서민 금융 전문가다로 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지방자치선거엔 잘 맞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방자치의 기본 목적이 복지거든요. 네. 근데 복지에 지금 정말 없는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동이라고 하면 화개장터에 나오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거기 하동 사람, 구례 사람이 나오는 네. 거기 그 하동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제 섬진강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고 있고요. 네. 거기에 구례군 그리고 광양시 하동군 이렇게 3개 그리고 뭐 더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뭐 또 남원시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네 어쨌든 화개장터는 거기에 딱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재윤경 그러면요 민주당에서 네. 저도 기억을 하지만 그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이 일도 했는데 네. 그럼 어디 장관 자리 가도 네. 일본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꼭 예를 들자면 네. 가도 되는데 재윤경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하동 군수 네. 그 인구가 네. 네. 4만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이 구만 해도 인구가 한 4, 50만 되거든요. 근데 굳이 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천성이 문제를 보면 그걸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우연히 내려간 제 고향 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민금융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될 때 내가 앞으로는 계속 국회의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는 목표 자체가 이 서민금융 관련된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고,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비례대표 의원이 돼서 이제 국회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구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비례대표 의원 4년을 했으면 당연히 지역에서 또 이제 4년 정도는 더 봉사하고 그 4년 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배웠던 것들을 또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연장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이렇게 제가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사람들이 지역구 어디로 정할 거냐 할 때 제가 그냥 사실은 진단반 농담반으로 굳이 지역구를 정해야 된다면 글쎄요, 제 고향이 하동이니까 하동으로 갈까요? 그냥 던진 말이 이게 이제 소문을 타고 김경수 도지사 당시 후보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그 2017년 대선 때 그 대변인 그 1호로 제가 그 현직 의원으로서 그 캠프에 합류하고 대선 힘들게 치르고 나서 좀 지쳐 있을 때쯤이었는데, 김경수 당시 도지사 후보님께서 이제 하동에는 원외 지역위원장이고 지역이 좀 어려우니까 내려와서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눈치코치가 그렇게 없어.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건 당에 그만큼 제가 기회를 많이 갖게 된 거잖아요. 당의 덕을 본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제가 그렇게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다 해서 그 얘기가 잘 맞아서 지역을 내려가게 됐고, 그때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하동군이 30여 년간 한 당이 계속 독점해 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거의 21세기인데 거기만 마치 20세기를 사는 것 같은, 약간 봉건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그 기득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사실 하동군이 인구 4만이지만 세입 결산액은 1조거든요. 예, 인구 1인당 2,500만 원의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렇게 거기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돈들이 멀쩡히 한 100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사실 그 건물은 비워놔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다른 건물을 짓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챙겨보자 라고 시작해서 지역위원장으로 내려가서 민생 간담회 하고, 그러면서 간담회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정도 역할 갖고는 안 되겠고 군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인구 4만의 하동에 지금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김경수 지사까지 여기 와요. 출판기념회 때는 국회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지역구인데 네. 저는 지금 오늘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대구에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하는 것처럼 네. 사실은 광역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이긴 하지만 네. 하동 같은, 그러면 뭐 경남만 해도 뭐 서부권, 동부권이 다르고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기에 지금 김경수 후보랑 정청래 당대표랑 가는 거 보면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네. 최소한 하동에서만큼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다 안 가거든요, 저게. 네. 지금 최근에 재윤경 전 의원이 후보가 확정이 됐죠. 네네. 그러니까 확정됐습니다. 경쟁지 자체가 아예 없어.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잘 정리했습니다. 같이. 잘 정리했어. 그 후보님께서 양보해 주셔갖고 네. 와,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네요. 아까 그 비례대표 하고 나서 네. 지역구 선택하려고 할 때 네네. 사실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통 재윤경 의원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경기도에서 큰 자리를 했었으니까 네. 경기 지역에 괜찮은 곳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네. 내가 보기엔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네. 한번 덕 봤으면 됐고 네. 더 공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 네. 거기에 내려가서 정말 소박하게 네. 거기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낮은 편이고. 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 네. 그때 선거가 2024년 네. 더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 제가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그 득표율 한번 줘봐요. 그러니까 그쪽 서부 경남에서요. 네. 득표율이 37.664%. 아니 32.33%군요. 사천 남해 하동 다 네, 해서고요. 다 해가지고. 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동은 꽤 많이 넘어왔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3개 지역구를 한 선거구로 합친 거고 네네. 하동만큼은 자신 있다 이 이야기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동이 3개 지역에서요. 특히 서부 경남에서는 비교적 그 당원들 숫자도 많은 편이고요. 우리 당원들께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좀 고군분투해온 측면이 있고 또 이게 그 하동이 구례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호남 분들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귀촌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하동이 토지의 배경, 평사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술인들도 많이 귀촌해서 살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민주당의 기본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그렇구나. 네. 옛날에 전라남도 광양이 네. 약간 그런 필이 있었거든요. 정반대 필. 네. 야,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것만으로도 약간 네. 감동을 좀 먹어요. 네.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떤 자리에 대한 제안이 와도 네. 나 하동 군수 할 거야라고 좀 버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뭐 제안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함화평에 올랐죠. 네. 처음에는 금융위원장 얘기도 나왔다가 금감원장 얘기 나왔다가 또 그다음에 서금원 서민금융 진흥원 원장 얘기도 나왔다가 캠코까지는 아니었나? 하여튼 이렇게 금융 관련된 기관들 함화평에는 꾸준히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 직원들조차도 저를 찾아와서 혹시 그런 제안 받으셨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뭐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우리 당으로부터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많이 드셨구나. 나 하동 군수 갈래요 이제. 네, 그렇죠. 약간 직진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네. 마음 먹으면 작으면 안 한다 이런 거.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단순한 성격이에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2017년 대선 때도 저한테 왜 그 캠프로 갔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그때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죠. 예, 그때도 저한테 많이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 선대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대위원장 했던 경험도 있고 친문인 줄 알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캠프로 가느냐. 그래서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인연이 있다. 그냥 그 정도 답을 했더니 굉장히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이렇게 단순하냐. 그런데 저는 좀 단순한 편이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기회주의적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정하면.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계산할 줄 모르는 건 좀 있습니다. 이제 하동에 노무현 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조용남 씨의 화개장터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지금도 화개장터가 있나요? 네. 화개장터는 있는데 5일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네네. 야, 광양에선 삐걱삐걱 나룻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이 노래가 지역 감정을 좀 없애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 예, 실제로 거기 영원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장을 보고 지금 하동에는 하동 읍장도요. 광양시 다안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하동 녹차 유명하죠. 네, 녹차 유명합니다. 거기 그 매화도 피지 않아요, 거기? 매화도 피죠. 네. 이제 주로 이제 매화 축제를 그 광양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 예, 그 광양 쪽에 이제 매화가 많이 피고 하동 쪽은 그보다는 벚꽃이 더 유명하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계속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경기도 일자리 대전 대표이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거의 1년 반 넘게 좀 네. 지내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 성격에 분명히 재임경 불렀을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본인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고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그때 재윤경 전 의원이 저 자리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이제 크게 쓰이겠다 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뭔가 이상하긴 해. 내 네. 느낌적으로는. 네. 쉽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기초단체장 나가시는 분 중에 아주 큰 도시 아니고 네. 작은 도시들 뭐 10만 원 안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보면 경력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는 양이 안 찰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일전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일단은? 일단은 경기도 전역에 그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광역 기능을 했던 곳이고요. 기초 단위에 보면 일자리 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센터들을 지원하는 광역 기능과 동시에 경기도의 그 특히 이제 도지사님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사업 을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추된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요 한 3번째 정도 규모 되는 그 기관이고 산하 기관이고 한 4개 본부가 이제 구성돼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아마 조직 개편이 돼서 또 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남경필 지사님 시절에 몇 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 기관들을 통합해 가지고 큰 기관으로 일자리 재단으로 좀 키워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접 일자리를 이제 아예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예 일자리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동자들한테 또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중장년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그런 기능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있을 때는 또 사회적 경제까지도 포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이재명 도지사가 일 잘한다. 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멀리 떠나 보내서 네. 청와대에 가 있잖아요. 네네네. 보시기 어때? 쉽게 표현하면 일하는 스타일이?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감동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이 보수적인 동네에서조차도 하동. 네. 그러니까 뭐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서부 경남이 경북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죠. 예. 고연령층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르신들조차도 미운데 일은 잘한다. 그것도 보면 네. 아니 미워할 짓을 한 적이 없어. 네. 그냥 미워해.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인사 다니는데 한 어르신이 저를 막 부르시더니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저도 뭐 정확한 그 질문의 뜻을 모르는데 어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 하나를 콕 집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그냥 딱 떨어져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알고 보면 그 검찰 수사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그러면 이제 딱 거기서 끊으세요. 스톱! 내 질문은 이거야. 이거에만 답해. 이러시면서. 네. 국무회의랑 똑같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은 그러니까 그 행위 하나만 사실 그 맥락상 그 행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대통령님이 그 실제로 굉장히 과도한 검찰 수사를 받으시면서 겪었던 인간적으로 사실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 이런 건 다 배제한 채 어떤 행위 하나하나만 굉장히 그렇죠.
악마화 시켜서 맞아. 악마와의 예, 상관이라고 예, 예. 봐야지. 네. 그거를 이제 딱 그 내용대로 질문을 하시면서 다른 얘기는 덧붙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도 여전히 만납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그겁니다. 뭐 일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서부 경남에서 인구 4만의 하동군수에 만약에 네. 민주당 재윤경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혁명일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변화고요.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2018년에도 그때 민주당 지방선거 바람이 좀 불었었잖아요. 당시에 하동 군수 선거는 굉장히 저희가 아쉽게 졌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48%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당시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께서 하동군에서는 이겼습니다. 51%로.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게 도지사 선거 승리에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여를 그렇구나. 했던 바가 있습니다. 보통 줄투표 많이 하고요. 지금 네네. 여론조사는 뭐 꽤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 네네. 그때도 잘 나오셨는데 네. 막상 까보니까 샤이 보수가 있었고 그리고 서부 경남이 그렇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표차는 좀 작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 당선 확실히 새벽에 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동군의 승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거기서 졌으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그래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경수 당선은 내가 열심히 한 덕이다. 뭐 저도 열심히 한 덕도 있다. 그냥 인정을 하세요. 네. 그래 재밌어. 네. 자, 이재명 도지사랑 그 당시에 호흡이 잘 맞은 편이었어요? 일단은 제가 뭐 모든 거를 같이 하진 않았고요. 그때 제가 성남시장 하실 당시에 주빌리은행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거 예, 중요하죠. 예, 비탄감 운동을 할 때 그때 그 은행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 은행이 말이 은행이지 은행은 아니고 시민단체였는데 어떤 시민단체였냐면 장기 연체된 채권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채권을 우리가 매입해서 추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태워버리는 그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업을 그 한번 사업 했잖아요. 하셨죠. 비탄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냅두면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 소외 계층이 그렇죠.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해주자. 네. 그러면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비탄감 해줬는데 또 연체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네, 일부는 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좀 근데 그렇기가 힘든 게 비탄감 해준 분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더 이상 사실은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체 이 얘기는 너무 악의적이고 그러네. 굉장히 적은 이제 그 확률을 가지고 좀 전체화하는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하동 군수가 만약에 돼요. 네. 하동 군수가 됐어요. 네, 네. 뭐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 잠깐만요. 네, 사진 한번 보고. 네. 지금 출마자들이요. 왼쪽에 재윤경 의원 말고 나머지 다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이고 현 군수도 있고 요 분위기고 네.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단 소박하게 하셨네 보니까.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재윤경 당선의 만세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하동에는 밀린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 30년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포함된 이후에는 30년 그리고 실제로 산단 조성을 시작한 착공한 이래로는 한 14년 뭐 이래저래 해서 버려진 땅이 한 200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부터 그 땅과 얽힌 그 부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책으로 엮어서 낸 거고 일단 그 땅을 좀 다시 하동 군민들의 중요한 산업의 기지로서 지금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하동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 게 보수적인 분들께서 국회의원 출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믿고 여당 특히 국회의원 출신이라면 더더군다나 지금의 절대 다수당이고 또 여당인 이 민주당의 힘으로 그 자원을 끌어와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오랫동안 버려진 하동민들한테는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농어촌 기본소득을 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시범 지역이 돼서 2월 달부터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지원받아서 지금 남해군 전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동군은 그것도 없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도 안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그렇네요. 네, 또 무엇보다도
군수님이 지금 사실 성추행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자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5분인데 이 5분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툼이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화돼 그렇겠네요. 있어요. 네. 네, 가장 큰 이유가 좀 최근에는 이제 이장님 중 한 분이 경쟁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뭐 약간의 지지 의사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갈등을 빚다가 약간 뭐 좀 보복성 이런 이 이제 보복 행정이 진행이 됐다 하는 항의로 또 이장님들이 집단으로 또 사퇴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하동은 전반적으로 제가 20세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당의 후보님들께서 하는 얘기가 지금 현 군수와 경쟁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 후보랑 악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인사이동이 되는 일들 그래.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지금 하동 내 국힘 내용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봐도 하동의 행정이 국민들의 얘기에 그 소통을 하고 좀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 전체를 좀 열린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그러거든요. 보복이 두려워서 지지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데 사찰에서 몰래 심지어 뿔테 안경을 쓰고 일종의 변장을 하고 오시거든요. 아, 그 정도. 네.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까지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행정.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군림하는 게 아니고 좀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는 그런 네. 정상적인 행정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 네. 아까 뭐 국민의힘 후보군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큰 물에서 놀아보신 분이라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잘 만지실 것 같아. 네네네. 진심도 있어서 보이시고. 네. 자, 여러분 하동군 서부 경남의 가장 국민의힘 세가 강한 곳인데 장관도 할 만한 자원께서 하동 군수로 지금 이걸 이제 우리들 편을 하방했다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동군 출마하는 재윤경 전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뭐 짧게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이거 보여 아이 컨택하면 이거 아,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뭐 작지만 하동은 참 그 자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어서 늘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게 면적이 서울에 그 117% 그래서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에 700만 모여 살 때 하동에 4만 명 모여 사는데요. 삶의 질은 그래도 한 분 한 분 보면 참 여유 있고 풍요로운데 그런데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행정의 낙후성 때문에 놓치고 있다.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하동이 바뀌면 또 경상남도가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동도 바꾸고 경남도 바꾸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재윤경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